저는 최근에 국방과 관련해서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 가지는 가슴이 아주 벅찬 감정이었고 한 가지는 심각한 우려였습니다. 국방력에 획기적으로 증강한 역사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것이죠.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AD를 방문해서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거의 세계 수준의 탄두 성능을 갖춘 탄도 미사일 개발을 축하한다고 ADD 관계관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저는 미사일 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미사일 사령관을 역임한 저로서는 이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 미사일 개발 성공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사일 중량을 그때까지는 한계가 있었는데 해제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3년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이런 성과를 달성한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또 한 가지 감정은 이번 주에 심각한 우려였습니다. 그것은 경계태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지난 26일 날 탈북자 한 명이 월북했다고 북한 매체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계태세에는 추워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함으로써 국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주입니다. 먼저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국방위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계신 우리 국군 장병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영만리 세계 각지에서 국위 선양에 힘쓰고 있는 해외 파병 부대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근에 국방과 관련해서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 가지는 가슴이 아주 벅찬 감정이었고 한 가지는 심각한 우려였습니다. 가슴이 벅찬 것은 지난주에 국방력에 획기적으로 증강한 역사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것이죠.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AD를 방문해서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거의 세계 수준의 탄두 성능을 갖춘 탄도 미사일 개발에 축하한다고 ADD 관계관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저는 미사일 사령관을 역임했습니다. 미사일 사령관을 역임한 저로서는 이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 미사일 개발 성공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즉 미사일 중량을 그때까지는 한계가 있었는데 해제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3년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이런 성과를 달성한 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미사일 개발 성공을 한 의미는 미사일 사령관을 한 제가 봤을 땐 한 세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전쟁 억제 능력과 수행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 미사일 수준을 압도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도 우주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탄도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기술이 탄도 미사일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기술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고 발판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우리 군사력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져도 될 듯합니다. ADD 소장님 와 계시죠? 이에 대해 제가 얘기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나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ADD 소장 남태균입니다. 마이크를 좀 대고 하세요. 예. 존경하는 김병주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와 안 나와. 예, AD 소장님도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즉 강력한 억제를 바탕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탄도미사일은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성과를 거둔 우리 그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ADG 소장 및 ADG 연구관들께 진심으로 고생했고 수고했고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렇게 탄도미사일 기술과 우리 미사일 기술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데 추가적으로 국방부에서 해야 될 것은 운영하고 있는 미사일 사령부의 구조와 능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 무기의 핵심은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 미국은 미사일 부대 사령부를 전략군으로 별도로 편성하고 있죠. 육군, 해군, 공군과 같은 레벨로 이렇게 하고 실제 최고 계급인 사성 장군들이 통상 지휘를 시킵니다.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미사일 사령부는 그게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말로는 이제 작전 사령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장관님 미사일 사령관 지금 계급이 무엇이죠? 예, 이성 장군입니다. 예, 이성 장군님의 이제 4단급 부대 정도의 능력도 인데 실제 그 이하입니다. 그래서 미사일 발전 속도에 맞게 미사일의 구조라든가 계급 구조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운용 능력도 좀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미사일 부대의 전략적 중요성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사령관 계급 상향이나 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감정은 이번 주에 심각한 우려였습니다. 그것은 경계태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지난 26일 날 탈북자 한 명이 월북했다고 북한 매체에서 보고가 됐고 됐습니다. 그리고 경계태세에는 추워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함으로써 국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실제 우리 제가 봤을 때는 이 진상 조사를 철저히 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히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작전 기강 차원에서 명확히 신상필벌도하고 전후방 각지에 있는 경계태세라든가 시스템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의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예, 존경하는 김병주 의원님, 우리 그는 먼저 지난해 6월 15일 날 발생했던 삼척항 목선 상황 이후에 식별되었던 제반 미흡한 경계 작전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절치부심의 노력을 다해 왔었습니다. 그런 중에 올해 초에 전지 경계작전 실패 사항이 발생을 했고 또 태안 미립국 상황 발생 시에 해안 경계 실패 사항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간에 또 이번에 현재 조사 중인 강화도 월북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저는 합참의장으로서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고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비태세 이 검열실 등을 투입을 해서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떠한 우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가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더욱더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